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이 약 4년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자해가 SNS에서 확산돼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광주항쟁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2명의 부인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허위라고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김정숙 여사가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기 수련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둘러싼 학생들의 찬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세 인원이 줄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진중 세례가 양적 성장에만 치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18년도 진중세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 수는 13만 1,700여 명입니다. 2017년도 진중세례자 수인 14만 3천여 명보다 1만 3천여 명, 2016년도 16만 9,600여 명보다 3만 7,900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합회는 1999년부터 수세 인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김대덕 총무는 수세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대 인원하고 수세 인원이 함께 이렇게 감소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 유지는 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군 입대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어 입영 인원과 수세 인원이 함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전체 군 입대자 통계 수치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지만 수세 비율은 올해도 6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엔 약 65%, 2017년엔 63%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군 선교와 진중 세례의 방식이 양적 부흥에만 치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병들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합회는 예스 미션 사역을 강화시켜 장병들의 영적인 성숙까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스 미션은 장병들이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교회, 군대, 직장의 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해 청년 복음화를 이끄는 사역입니다. 진중세례 60% 시대,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도 세례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이 약 4년 8개월 만인 18일 모두 철거됐습니다. 천막이 있었던 자리에는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조성됩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철거가 진행되기 이틀 전부터 내부 정리를 시작했고 전날인 17일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윤식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영정을 옮기는 의식은 이안식이라고 부르지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윤식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막과 같은 자리에 설치되는 기억 안전 전시 공간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작품과 안전한 미래를 위한 영상 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서울시 전담 직원을 통해 운영되며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전시 공간은 오는 4월 12일 시민에 공개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과 미래를 공유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며 학대하는 행위, 이른바 자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해한 사진이나 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자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행동,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해와 자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생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지로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괜찮은 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해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칼을 대서 이렇게 긋는다는 게 단순히 재미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해를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니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자기 고통을 자해로 푸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건 SNS와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 TV 프로그램 출연자가 자해한 사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그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의 유행처럼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해로 나타내면서 이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SNS에 올리는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해를 일종의 패션처럼 과시한다고 해서 이를 패션 자해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해 자살 시도는 2012년에 2,400명, 2014년에 2,450명, 2016년에 2,243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 발생하며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감정에 뭐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걸 말로 표현을 해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이해받고 하는 이런 과정.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살 충동의 이유로 학업 성적과 가족 간 갈등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만큼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족 간 소통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에 대해 배우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건강하게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며 모든 소통이 SNS상에서 이뤄지는 현 실태에 비춰볼 때 교과 과정에 포함해서까지 정서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미국인 목사 가족들이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에게 사격한 헬기 사진을 촬영한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과 광주 기독병원에서 희생자 사진을 찍은 고 찰스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는 지난달 공동명의의 서한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광주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목격자로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정권이 80만 시민을 불법 학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항쟁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여사가 13일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1980년 5월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광주를 위해 헌신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신학기 수련회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찬반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한 학생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울신대는 매년 목고지라고 불리는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겐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가량의 불참비를 부과하고 수업 결석 처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은 아무리 학교 행사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신대 신학과의 한 학생은 목고지는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한 의미사업이 아닌 수업의 연장이라며 학교도 이 점을 인정해 목고지 기간엔 대부분의 수업이 휴강하고 전공 수업에 결석하면 결석 처리를 받듯 수업의 연장인 목고지에 결석하면 학과로선 결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목고지는 한 언론의 왜곡된 보도처럼 술과 오락만으로 이뤄진 시간이 아닌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라며 하지만 불참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를 향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왼쪽 다리 없이 태어난 3살 소년 요시아 레이니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도둑들이 요시야 가족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유아용 의족이 들어있는 배낭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테르 증후군이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요시야는 의족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요시야의 사연을 들은 지역 주민들과 병원 측이 새로운 맞춤 의족과 휠체어 후원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요시야의 엄마 브리 레이느는 요시야가 잃어버린 의족보다 더 좋은 의족을 선물받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명문대학교 입시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 입학이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건데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국은 자녀를 명문대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부유층 학부모와 대학 코치, 브로커와 입시 관계자 등 5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와 로펌 대표 등 유명 인사들, 스탠퍼드와 예일대 등 하나같이 명문대학들이 줄줄이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8년간 이들 사이에 오간 뒷돈의 규모는 무려 2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이 내년부터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학생들에게 무상 생리대를 지급합니다. 생리대를 살 형편이 안 돼 생리 기간 도중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가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됐고 12%는 낡은 옷이나 신문지 등으로 생리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생리빈곤이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거리 곳곳에선 정부가 나서 생리빈곤을 없애야 한다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나라에 아직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건데요. 지난 15일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10대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1,500건의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학생들은 공룡들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기후변화는 볼드모트보다 나쁘다 등 눈에 띄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 같은 등교 거부 운동은 지난해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버그가 3주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스타인 왕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규모가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판 SNS인 위챗과 웨이보 등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왕흥은 화장품과 패션, 여행 등 여러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올리면 해당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왕흥이 자신만의 브랜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SNS에서의 제품 홍보를 규제하지 않는 중국만의 독특한 소셜미디어 문화로 인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1.4% 내린 44.9%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최저치를 11주 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반 전 총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출범 시기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겁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 안정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을 다양화시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예배가 4월 17일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선 세월호 가족과 참사를 잊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자와 미수습자 등을 호명하며 기리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팔운궁 사이비 종교대책위원회가 한국교회에서 중국발 이단 사이비 단체로 분류된 팔운궁의 활동을 막아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또 한국 포교를 목적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충북과 대구, 강릉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팔운궁을 반대하는 사진전도 각 공연장 앞에서 벌일 예정입니다. 선민네트워크와 6.25 납북 결정자 가족회 등 교계 시민단체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 대사관 앞에 탈북 소녀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탈북 소녀상 제작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탈북민을 상징하는 에델바이스 배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필통 미니스트리가 오는 24일 필통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선 찬양 집회를 비롯해 필통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학용품을 채워 제3세계 아이들에게 보내는 나눔의 시간도 진행됩니다. 모아진 필통은 짐바브웨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IT 난민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